안녕하세요. 보스턴 소리내입니다. 소셜연금의 기초 2부입니다. 이번에는 은퇴연금의 계산법과 은퇴연금의 최대, 최소, 평균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국민연금의 연금의 계산법과의 비교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보게 되는데요. 연봉이 5만 달러면 또는 연봉이 10만 달러면 소셜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어쩌면 소셜연금액이 본인의 연봉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40 크레딧을 채워서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연봉에 따라 정해진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서 빠진 중요한 한 가지는 일을 한 기간입니다. 연소득 5만 달러로 10년간 일한 경우와 20년 일한 경우 또는 30년 일한 경우 소셜연금액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몇 년간 일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10년이 넘는 긴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그동안 소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연봉이 10만 달러였지만 그전 10년, 20년 동안에는 연봉이 매우 적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가 상승에 따라 연봉이 점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통 설명에서 연봉 10만 달러로 20년간 일을 했다고 한다면 10년 전, 20년 전 그 당시 연봉이 10만 달러였다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는 연봉이 5만 달러, 10년 전에는 7만 달러 같은 식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했고 각 연도의 연봉들을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10만 달러가 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물론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연봉이 상당히 낮았다가 나중에 직급이 올라가서 연봉이 많이 증가한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봉이 일정한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소셜 은퇴 연금액은 그동안 본인이 낸 총 소셜 텍스에 비례합니다. 정비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더 많은 소셜 텍스를 낸 사람은 더 많은 소셜 연금을 받고 더 적은 소셜 텍스를 낸 사람은 더 적은 소셜 연금을 받습니다. 만약 비공식 현금 수입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소셜 텍스를 내지 않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수입의 대부분을 경비 처리를 해서 세금을 조금밖에 내지 않았다면 소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셜 은퇴연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로 인덱스드 어닝을 계산합니다. 인덱스드는 예전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하고 어닝은 근로소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전 5만 불이 지금의 10만 불 가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동안 소셜 텍스를 낸 근로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환산된 근로소득의 평균 월 소득액을 계산합니다. 이것을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라고 부르는데요. 즉 평균, 환산, 월, 근로소득을 뜻합니다.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해서 35년간의 평균값을 계산하는데 이것은 대략 본인이 그동안 납부한 소셜 텍스의 총 환산 금액에 비례합니다. 다음으로 이 AIME 값을 이용하여 Primary Insurance Amount, 즉 기준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PIA는 은퇴 기준 나이 때부터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받게 되는 월 연금액입니다. AIME 값을 기준으로 이 PIA 기준 연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AIME 값이 더 크면 PIA도 더 커지고 만약 AIME가 같으면 PIA도 같게 됩니다. Full Retirement Age, 은퇴 기준 나이, 만기 은퇴 연령 또는 완전 은퇴 연령 등으로 부르는데 본인이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오래전에는 65세였다가 66세로 늦춰졌고 점점 더 늦춰져서 6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67세가 됩니다.
이것은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준 나이가 됩니다. 여기 설명에서는 대부분 FRA가 67세인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므로 67세가 아닌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연금을 받는 것은 가장 일찍 62세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가장 늦게 70세부터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여기 수식처럼 실제로 받게 되는 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른 증감률을 곱해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환산 평균 월소득 AIME가 5,000달러였을 때 이 금액을 가지고 기준 연금액을 계산하면 PIA가 2,178달러가 됩니다. 만약 은퇴 기준 나이에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PIA 기준연금액에 시작 나이에 따른 증감률을 곱해서 62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약 1,800달러, 7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약 2,5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화면에 많은 숫자들이 있기도 하고 제가 화면에 있는 내용을 모두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이므로 필요하시면 중간중간에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많은 여러가지 수식과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요 용어와 전체적인 단계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덱싱 팩터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서 예전의 근로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값입니다. 한국국민연금에서는 재평가율이라고 부르더군요. 여기 표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인덱싱 팩터 값을 몇 개 보였고 각 연도에 소셜 텍스를 부과하는 근로소득의 상한 금액인 맥시멈 택스블 인컴 금액을 함께 보였습니다. 만약 30년 전 1990년에 1만 달러의 소득이 있었다면 그것의 환산 금액은 이 팩터를 곱해서 25,789달러가 됩니다. 제가 비교해 보았더니 예전의 맥시멈 택스블 인컴 값에 인덱싱 팩터를 곱한 환산 금액이 현재의 상환 금액과 비슷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20년 전의 상환 금액 76,200달러에 인덱싱 팩터를 곱해서 2020년의 가치로 환산된 금액을 구하면 약 13만 달러로 대략 2020년의 상환 금액과 비슷하게 됩니다. 약간 적기는 하지만요. 여기 소셜 시큐리티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이것은 1955년생 고소득자가 40년 동안 근무한 경우입니다. 이 사람의 매년 근로소득이 소셜 텍스 대상 소득의 상한 금액, 즉 앞에 보인 맥시멈 택스블 인컴 이상이어서 이 표에서는 각 연도의 노미널 어닝스가 상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매년 낸 소셜 텍스의 기준 소득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소셜 텍스를 낸 소득을 연도별로 모두 적은 후 이 사람이 만 60세가 되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의 인덱싱 팩터를 1로 하여 그 이전의 인덱싱 팩터들을 씁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60세 이후에는 인덱싱 팩터가 더 이상 늘지 않고 모두 1이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홈페이지에 가면 미리 정해놓은 연도별 인덱싱 팩터 값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연도의 소득에 인덱싱 팩터를 곱해서 indexed earnings, 즉 환산 금액을 계산한 후 가장 큰 값 35개를 선택해서 더합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색들 값들이 적은 값들이어서 이것을 제외한 최고 35년들의 값을 더하면 이 값이 되고 이것을 35년 12개월로 나누며 35년간의 월 평균 금액인 AIME를 구하면 약 10,000달러가 됩니다. AIME는 일을 한 기간의 평균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35년간의 평균으로 일을 한 기간이 짧아도 35년으로 나누어서 평균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AIME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쪽 20년간만 일을 했고 그 이전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20년 동안의 소득을 더한 후 35년 기간으로 나누어서 AIME가 약 5,600달러가 됩니다. 결국 원래의 경우에 구한 $10,000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되는 것이죠. 소셜 연금액은 AIME 값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20년만 일을 했다면 소셜 연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셜 연금은 기본적으로 장기 근무자를 우대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위의 사람이 1981년부터 2015년까지 딱 35년만 일을 했다면 이 35년간의 금액을 합해서 평균값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2016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했고 이 환산 소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고 예정 금액 중에서 더 작은 금액들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35년 이상 일을 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면 이전에 적은 소득을 제외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AIME 값을 올려주기도 하지만 만약 추가로 일을 한 소득이 이전 탑 35년의 값들보다 적으면 평균값을 구할 때 제외되어서 AIME 값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추가 소득이 있어도 소셜연금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위 사람이 1980년 이전 대학교 때 몇천 달러의 소득이 있었다면 그건 역시 탑 35년의 값들보다 적기 때문에 AIME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약간의 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해서 소셜 텍스를 내었는데 나중에 자녀가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서 35년 이상 일을 하고 은퇴하게 되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AIME 계산에서 제외되어 미래에 은퇴 후 받게 되는 소셜연금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설명에서 12만 달러 소득으로 20년간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실제 그 당시에 받은 연소득이 매년 12만 달러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금액은 적었지만 그것에 인덱싱 팩터를 곱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이런 연소득액이 12만 달러였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IME는 소셜 텍스를 낸 근로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한 35년간의 월 평균값으로 소득이 10년만 있었어도 35년으로 나누어서 AIME가 적어지게 됩니다. 기준 연금액 PIA는 AIME의 구간별로 역누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021년의 구간별 퍼센트 값은 이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IME가 900달러라면 90%를 곱해서 810달러가 되는데 AIME가 조금 증가하여 1000달러가 되었을 때 이 값이 32% 구간에 있다고 해서 1000달러의 32%를 곱한 320달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소득세 계산에서 텍스 브래킷을 구간별로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AIME와 PIA의 그래프는 이와 같이 밴딩 포인트에서 꺾인 선으로 나타납니다. AIME가 1000달러면 기준 연금액이 이것의 90%인 900달러가 되고 2000달러면 약 61%가 되며 AIME가 증가할수록 비율이 낮아져서 AIME가 $10,000라면 약 31%가 됩니다. AIME가 $10,000라는 것은 앞 슬라이드의 이그젬플의 표와 같이 35년간 환산 연평균 소득이 12만 달러인 경우로 이것이 현재 가능한 최대 연금액에 가깝습니다. 본인의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는가를 소득 대체율이라고 부르는데 만약 평균 소득이 $10,000라면
소득 대체율이 31%이고 4,000달러라면 46.4%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누진율을 적용해서 AIME 값이 적은 저소득자는 자신의 소득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연금을 받고 AIME 값이 큰 고소득자는 자기의 소득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연금을 받습니다. 물론 AIME가 늘어나면 연금액 자체는 늘어나지만요. AIME 이 평균값은 대략 본인이 그동안 납부한 소셜 텍스의 총 환산 금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소셜 연금액은 그동안 본인이 낸 소셜 텍스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비례가 아니라 영누진율을 적용해서요. 만약 미국에서 일을 한 기간이 짧고 연소득도 적어서 이 그래프의 이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낸 소셜 텍스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평균 소득이 늘어나면 연금액도 많이 늘어나므로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기준 금액을 밴딩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평균 급여와 물가를 고려해서 매년 조절됩니다. 보통 매년 약간씩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연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보였는데요. 여기 연소득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 가치로 환산된 금액을 뜻합니다. AIME는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35년의 평균이므로 연소득 12만 달러, 즉 월소득 10,000달러로 10년을 일하면 평균 소득 AIME는 10,000달러가 아니라 2,857달러가 됩니다. 만약 같은 소득으로 35년간 일을 하였다면 AIME가 10,000달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기간 일을 한 경우를 비교하면 AIME 평균 월소득은 당연히 연소득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한 기간이 똑같이 10년인 경우에 연소득이 10,000달러와 60,000달러인 경우를 비교하면 소득이 6배이므로 AIME 값도 6배가 됩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12만 달러로 같을 때 일을 한 기간이 2배가 되면 AIME 값도 2배가 됩니다. 이렇게 AIME 값은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과 일을 한 기간의 차이를 둘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각각의 경우에 기준연금액 PIA는 다음과 같습니다. 6만 달러로 10년과 20년을 비교하면 평균 소득이 2배가 되었을 때 기준 연금액은 약 1.5배가 됩니다. 또 12만 달러로 10년과 20년을 비교하면 평균 소득이 2배가 되었는데 기준 연금액은 1.6배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득 6만 달러로 20년간 일을 한 경우와 소득 12만 달러로 10년간 일을 한 경우의 AIM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6만 곱하기 20과 12만 곱하기 10이 똑같으므로 이 두 경우의 평균 소득도 똑같고 따라서 연금액도 똑같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셜연금에서는 고소득 단기 가입자와 저소득 장기 가입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설명할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연금을 둘 다 받으면 소셜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비슷한 연봉으로 장기간 일을 한 사람이 같은 연봉으로 단기간 일을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므로 장기 가입자가 우대한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히 장기 가입자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납부한 소셜 텍스가 더 많으므로 더 많은 연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한 기간의 차이가 있어도 AIM이 평균 월 소득액이 같으면, 즉 그동안 납부한 소셜 텍스의 총 환산 금액이 같으면 연금액도 같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미국 소셜연금에서 장기 가입자를 특별히 우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10년의 경우들은 해당 소득으로
딱 40 크레딧을 채워서 소셜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을 보인 것인데요. 만약 연소득 $10,000로 10년간만 일을 했다면 기준 월 연금액이 약 $210 정도가 되는데 사실 최저 연금액은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연소득 $120,000로 30년간 일을 한 경우와 비교해서 같은 소득으로 5년 더 35년간 일을 했다면 AIME가 $10,000가 되고 기준 연금액은 약 $3,100가 되어 $214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근무기간에 따른 소셜연금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였습니다. 파란 선은 연소득 $40,000, 녹색 선은 연소득 $60,000의 경우이고요. 그 위로 8만, 10만, 12만 달러의 경우를 표시했습니다. 물론 모두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소득을 뜻하고요. 각각의 연소득으로 여기 주어진 기간 동안 일을 하고 소셜택스를 냈을 때 나중에 은퇴 기준 나이 67세 때부터 받을 수 있는 기준 월 연금액 PIA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도 현재 가치 금액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연소득 $60,000로 10년간 일을 하면 PIA가 $1,035라고 했는데 녹색 선의 2포인트입니다. 빨간 선의 2포인트는 연소득 $100,000로 35년 일을 했을 때 PIA가 $2,848인 것을 표시합니다. 연소득 $40,000로 1년 더 일을 하면 PIA가 약 $30.5 증가하고 6만 8만 달러인 경우에는 45.8달러, 61달러 증가합니다. 10만 달러로 1년 더 일을 하면 이 구간에서 PIA가 약 $76 증가하며 12만 달러는 이 구간에서 약 $43 증가합니다. 비교를 위해서 한국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미국 소셜연금에서는 납부금을 소셜 시큐리티 텍스, 즉 세금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국민연금에서는 세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험금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국민연금도 미국 소셜연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납부한 납부금에 의해서 연금액이 정해지며 저소득자를 우대하는 역누진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액은 이 공식으로 계산하는데 앞에 곱하는 1.2는 소득 대체율을 결정하는 상수로서 처음에 2.42였다가 지금은 1.2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 플러스 B는 전체 가입자와 본인의 평균 월 소득의 합으로 이것에 의해서 역누진율이 적용됩니다. 즉 본인의 평균 월소득 B값이 작은 저소득자에게는 본인의 소득에 비해 높은 비율이 곱해지고 B값이 큰 고소득자에게는 본인의 소득에 비해 낮은 비율이 곱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장기 우대를 위해서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표시합니다. 이에 따라 20년 초과 가입 연수에 따라 1년에 연금이 5%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가입자와 비교해서 30년 가입자의 연금액은 50% 증가하게 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미국 소셜연금에서는 평균 소득을 항상 35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한국 국민연금에서는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의 평균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소득 100만 원으로 10년간 또는 30년간 일을 하고 국민연금 보험금을 낸 경우 둘 다 평균소득 B값이 똑같이 100만 원이 됩니다. 대신 다음 항으로 장기 가입자의 연금액이 늘어나게 만듭니다. 소득 대체율 상수 1.2를 사용하면 한국 평균 소득자의 경우 소득 대체율이 이와 같이 20%, 40%가 되어 미국 소셜연금보다 약간 낮아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같은 가입 기간에 대해서 평균 소득이 늘어나면 연금액도 늘어나지만 소득 대비 비율은 줄어듭니다.
기간이 30년일 때도 비슷하게 변합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100만원 곱하기 20년과 66.7만원 곱하기 30년으로 총 납입금은 같지만 연금은 장기 가입자가 더 많습니다. 미국 소셜연금에서는 이런 경우에 AIM이 평균값이 같아서 연금액도 똑같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국민연금에서는 총 납입금이 같아도 장기 가입자가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 소셜연금에서는 고소득 단기 가입자, 저소득 장기 가입자의 구별이 없어서 AIME가 같으면 결국 총 소셜택스 납입금이 같으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근로자 1인의 최대 은퇴 연금액은 약 3,100달러입니다. 이것은 은퇴 기준 나이에 받는 기준 연금액인 PIA입니다. 일을 하지 않은 배우자도 근로자 배우자의 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명만 일을 한 부부의 총 기준 연금액은 4,670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하면 줄어든 연금을 받고 늦게 받기 시작하면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최대 은퇴연금 수령자가 되려면 환산 연소득이 약 12만 불 이상으로 35년 이상 일을 했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 둘 다 일을 해서 각자 최대 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가 받는 총 연금액이 6,000달러 또는 7,000달러도 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받는 사람은 드물겠지요.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만 채웠을 경우, 즉 1년에 4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소득인 약 6,000달러로 10년 동안 40크레딧만 채웠다면 PIA가 130달러고 62세부터 받으면 90달러가 됩니다. 만약 소득이 매우 적고 40크레딧을 채우지 못했는데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이용해서 미국 소셜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액이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은퇴자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은퇴 근로자가 1,544달러, 배우자가 797달러로 위의 최대 은퇴연금액의 반 정도입니다. 소셜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매월 4,000달러 이상 받는 부부도 있는 반면 1,000달러 이하를 받는 부부도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연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고 배우자 연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